제가 닦아줬던 소독약은 요거예요. 하루 추천해 주셔서 2년 동안 꾸준히 먹였어요. 진짜 쓰고 나면 부들부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강아지가 한마디만 딱 할 줄 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2018년 미국 스위어 협회에서는 70%가 여기 아파요라고 말해주길 원한다고 했고요. 2020년 반려동물 소셜미디어 설문조사에서는 80%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랑한다고 행복한다고 말 안 해줘도 되니까 아프다고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아픈 것을 숨기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애니멀 커그니션 저널에 따르면 무리 생활에서 아프다는 것은 약점이 되어서 경쟁자나 포식자에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숨기는 경향이 또 크다고 합니다.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코코를 예를 들어 본다면 코코는 3개월 때 생식기에 물집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부풀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뭔가가 진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잘 뛰고 잘 먹고 하니까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을 2군데나 갔지만 한 군데에서는 꽤 괜찮다고 좀 지켜보자고 했고, 또 다른 병원은 연고 처방해 주시고 이렇게 생식기 염증일 테니까 물로 잘 닦아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물로 닦아주고 연고도 잘 발라줬는데 진짜 아무 차도가 없었고 계속 발갛게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소개받아서 간 병원에서는 물로 닦아주면 절대 안 된다고, 소독만 잘 해줘도 괜찮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물로만 이렇게 계속 닦아줬으니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린 3개월짜리 애기를. 제가 닦아줬던 소독약은 요거예요. 이거 살균 소독제 헥시크린 AE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요렇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코코는 생식기가 약간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이제 그 주변이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닦아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통으로 사서 생수구, 빨간약 1 이렇게 섞어서 매일 저녁마다 닦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코코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 빨간 약, 요거는 소독약은 눈에 넣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거라고 하셨고, 귀청소할 때 써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요걸로 귀청소까지 다 하고 아주 만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솜에 묻혀서 귀청소 해주었는데 한 번도 이상 반응 온 적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코코는 피부 알레르기에 굉장히 취약한 종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알레르기나 피부병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딱 3가지만 꼽아보자면 물, 음식, 그리고 저는 샴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은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이 강아지에게 가장 좋을까요? 이 수돗물을 줘도 되는지, 정수기물이나 또는 생수만 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돗물 포함해서 생수, 정수기물 모두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돗물은 오염물질이 없고 석회질이 없어서 매우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요, 급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각 물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강아지 물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이 경도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물의 경도란 물 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의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연수와 경수로 나뉩니다. 강아지는 이 연수를 마셔야 되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생수 급여 중이시라면 지금 뒤에 성분표를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경도 계산 방법은 칼슘 곱하기 2.5 플러스 마그네슘 곱하기 4.1입니다. 여기에서 표에 연수, 적당한 경수, 강한 경수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먹는 물을 계산했더니 다행히 연수더라고요. 저는 에브리데이 산수 요거 마십니다. 이 물 비린내 안 나고 깔끔해서 저는 이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품들을 표에 정리해 봤는데요. 강아지에게 생수 급여 중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 미네랄의 수치가 높을 경우 강아지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연수만을 급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수돗물, 정수기, 그리고 생수를 급여 시의 각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돗물 급여 시의 장점은
각종 미네랄을 함유했기 때문에 반려견의 몸에 일단 좋고요. 또한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간혹 수돗물 소독 시에 사용된 염소가 걱정되신다면 한번 끓여서 급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잔류한 염소의 양은 반려견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점은 수돗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수도관이 낡을 경우에는 오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정수기 물은 수돗물에 비해 안전하게 급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 또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 있어서 미네랄을 전혀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게 미네랄이 과하면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생수는 이 적당한 양의 미네랄과 사람도 마시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안전하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시키면서 급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생수의 또 단점은 페트병에 담겨 있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수의 종류에 따라 연수가 아닌 경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수입산 생수는 대부분 경수이기 때문에 급여 시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보다도 물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반려견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물을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물을 잘 갈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적정 음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1kg당 50에서 60ml 정도고요. 소형견이라면 150에서 180ml, 중소형견이라면 500에서 600ml 정도를 마시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영양인데요. 코코는 수의사 선생님이 알러지에 좋다고 요 사료 추천해 주셔서 2년 동안 꾸준히 먹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것은 강아지가 먹기만 한다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출시되는 사료는 평균적으로 영양분의 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료만 먹인다고 해도 영양 불균형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똑같은 사료만 먹으면 질려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강아지도 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한 가지 사료를 잘 먹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나이가 들고 병이 있을 때 처방 사료를 먹여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처방 사료가 참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사료가 맛이 없어서 강아지가 먹지 않으면 얼마나 애가 달아요. 한 가지 사료만 잘 먹었던 강아지는 맛있는 것만 먹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 사료에도 적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사료는 사실 케바케고 수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거나 잘 맞는 사료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 간식인데요. 여러분 간식이 있다면 지금 성분표에 글리세린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성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간식에 이 글리세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수분 유지와 보습 작용이 강한 물질로 강아지 간식에 부드러운 질감과 단맛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식물성 글리세린과 합성 글리세린으로 나누는데요. 식물성 글리세린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식물성 글리세린은 간식 성분에 확실히 표식을 합니다. 코코넛 글리세린을 많이 사용하는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합성 글리세린인데요. 합성 글리세린은 그냥 글리세린이라고 표식이 됩니다. 다른 여러 첨가물이 간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글리세린은 정말 거의 90% 이상의 간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 글리세린은 강아지의 간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선택하실 때 식물성 글리세린인지 확인하시고 글리세린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식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패쉴드의 오리 안심 오돌뼈고요. 원산지부터 제조 과정까지 모두 투명하게 보여주고 글리세린 포함 첨가물이 일체 들어있지 않아서 알러지 걱정 없이 코코에게 아주 잘 먹이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살도 아주 실하죠. 세 번째는 목욕 샴푸인데요. 다들 아시는 대로 강아지는 사람보다 피부가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쓰는 샴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건성, 지성, 민감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강아지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수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저는 코코가 각질이 잘 일어나서 머드팩을 꼭 해주는데요. 샴푸는 이거 하이포닉 요거 써주고 있고요. 머드팩은 요거 써줍니다. 이거 제가 지금 코코 목욕시켜가지고 요거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 펫 에스테 제품입니다. 요거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샵에서도 쓰는 제품이고 이게 천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쓰고 나면 부들부들 아주 그냥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피부병 알레르기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아이들마다 상태는 다 다르니까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잘 받아보셔서 건강한 꿀피부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작은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